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실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수업 시간에 이런 어떤 테크닉,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지혜적인 것들이 사실 크거든요. 그거는 어디 가서 사실 배울 수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거를 뭐 누가 가르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래서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 문구화 시킨다는 게 되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또 많죠.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은 좀 뽑아서 이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투자 마인드. 투자 마인드 1. 호수는 날아가는 새를 사냥할 때 새의 몸을 겨냥해서 활을 쏘지 않고 날아가는 앞부분에 쏜다. 투자의 제일 중요 원칙은 바로 타이밍이며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선점하는 것임.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가 자, 그 아는 거라는 거에 여러분들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 나는 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닥치냐? 닥쳐. 그럼 이게 생각이 안 나. 막상 딱 내 입장이 되면 남들은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막상 딱 닥치면 이런 생각이 안 나. 왜 그러냐? 그건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주워 들은 거야. 주워 들으고 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지 나는 그걸 안다라고 생각할 뿐이야.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라고 그런 건 딱 순간에 득자하면 내가 본능적으로 딱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거랑 행동은 그게 나눠지질 않아. 알면 바로 움직이는 거야. 왜 아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뜨거운 불이 있어. 내가 손을 이렇게 대면 뜨겁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를 내가 겪어오잖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아. 뜨거우니까 바로 손을 떼어버린다고. 근데 아는 사람 특성은 한번 만져볼까 하고 다 뜨거워 이렇게 내는 거야. 그 차이인 거야. 정확하게 정말 안다는 것은 이 행동하고 차이가 두지면 안 돼요. 내가 아는데 행동은 다음에 할게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무슨 소리냐? 뜨겁지? 근데 한번 내가 만져봐서 한번 느껴볼게 이거 같은 얘기야. 뜨거우면 당연히 손을 떼어야죠. 근처에 가지 말아야지. 본능적으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포수는 날아가는 새를 사냥할 때 새의 몸통을 겨냥한다? 그럼 이미 놓쳐요, 이거는. 쏠 때 되면 벌써 날아갔기 때문에 놓쳐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아올 방향을 보고서 미리 쏴줘야 돼. 그래야지 걔가 왜? 날아가는 속도, 내가 총알 쏘는 속도가 그래서 맞는 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타이밍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키포인트 타이밍이야. 자, 봅시다. 날아가는 새를 사냥할 때 몸을 겨냥해서 활을 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 뜨고 있다는 얘기야. 뜨고 있는데 내가 들어간다. 이미 늦은 거야, 그거는. 뜨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돼. 뜬다는 내가 확신해서 얘기했지. 그죠? 그래야지 들어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미 뜬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면 나는 늦은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 몸통을 향해 쏘면은 이미 놓쳐, 그거는. 뜰 것 같지? 얘가 지나간 방향을, 궤적을 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쏴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딱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는 속도들이 있으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떴어. 어디 언론에 기사 나오고 뭐 어디가 뭐 좋다고 그래?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는. 물론 거기서 해도 또 조금 더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은 그게 아니지. 남들 오기 전에. 그래서 투자는 뭐라고 그래요? 언제 들어간다고 그래? 조용할 때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언제 나온다? 시끄러울 때 나오는 거야. 그 바로 이 타이밍인 거야, 그게.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어요. 간단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큰 부자는 땅에서 나온다. 예. 사실 이건 되게 격언이에요. 뭐,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 목적이 이제 수익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수익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건물, 뭐, 아파트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것도 뭐, 그 틀린 말은 절대 아닌데, 이 정말 큰 손들은, 정말 큰 부자들은 사실 땅을 많이 해요.
왜 그러면 땅이, 물론 지금 땅 투자하면은 사실 많이 올랐죠, 땅값이. 근데 이미 뭐 10년 전, 20년 전에 진짜 평당 뭐 10,000원, 20,000원일 때 샀던 사람들로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100배, 뭐 200배 수익이 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많이 뭐 몇만 평을 갖고 있다. 그야말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 시골 땅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면 판교에 판교. 판교에 제가 아시는 분이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 계셔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평생 농사만 짓고도 뭐 자식들도 그 자녀들도 잘 안 키웠어. 막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막 그지 뭐 이렇게 많이 별 필요 뭐 있냐 그냥 농사 짓지. 그래서 했는데 돈 좀 모이면 땅 사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그걸 뭐 20만 평인가 얼마를 판교에 했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그냥 왜 평생이 농사 지었고 대대로 농사 지었고 앞으로도 농사 짓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자녀들도 크게 교육을 안 시키고 집중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게 땅 붙여주고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판교 신도시가 지정해야 되니까 토지 보상금으로 284억인가 받았대. 그 당시 얼마나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그 당시에 벌써 십몇 년 전이죠. 토지 판교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어디 뭐 보상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왜 보상금 이제 예치받으려고. 예. 그래서 그 당시로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 한창 이제 했을 때 뭐 10억 이상은 은행에서 이렇게 줬나 봐요. 서비스. 10억 이상 예치를 해주면 뭐 주고 뭐 주는데 이분이 그 당시 최고 그러니까 글랜저 아파트를 공짜로. 글랜저 자동차를. 자동차를 이제 받은 거야. 근데 이분이 뭐 평생 한 게 뭐 있어? 농사업이잖아. 그래서 이 그랜저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농기구, 밭 가는 거 이런 걸 하고서 이제 가서 끌고 가서 이제 농사 짓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랬다는 거. 근데 그분이 정말 돈도 한번 못 만져보고 막걸리랑 라면 드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돈도 못 쓰시고.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다 상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이 그걸 못 지키더라고. 네. 결국 왜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바로 상속받은 거잖아. 근데 상속도 적당하게 받았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큰 돈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면 어떠냐. 주변에 속된 말로 똥파리들 껴요. 파리들이 맡겨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좀 빼먹으려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해듭니다. 그러니까 평생 농사 짓는 장 분이 뭘 알겠냐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그거 몇 년 사이에 다 탕진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큰 부자는 물론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가요. 결국 그 수익률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닌 거거든. 물가 상승에 비하면 몇 배씩이나 해서 이제. 그런데 이 땅값이 한번 뛰는 거라고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난다. 반대로 큰 부자는 결국 땅에서 난다. 만약에 지금 이 농사를 평생 짓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전국에 많겠어. 근데 그 중에서 신도시로 지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에서 안 낸 거야, 아직.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세옹지마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생사회 세옹지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얼마나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기 한번 제대로 못 드시고 막걸리로 이제 연명하시고 그러시다가 그냥 대박이 터졌거든. 몇백억이라는 걸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돈이 크면은 쥐지도 못해요. 은행에서 은행끼리 서로 숫자로만 움직이는 뿐이지. 그거 한번 제대로 못 쓰시고 돌아가셨고 자녀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자녀들은 그거 못 지키고 탕감하고 탕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옹지마인 거야. 적당히 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너무 자기가 지키지 못할, 감당할 수 없는 이 부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은 그걸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나는 감당하고 싶지만은 주변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똥파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수업을 해도 계속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자, 똥파리는 어디에 꼬여요? 예, 그래요. 자, 나비는 어디에 꼬입니까? 꽃. 예. 수업 전에 그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 결국 그거예요. 자, 본인이 속된 말로 X가 될지, 응이 될지, 아니면 꽃이 될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 내가 꽃이 되기 쉽다 그러면 이런 똥파리들은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향기를 품고 해야지. 그래야지 나비들이 와서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한다. 그럼 나는 뭐야? 똥파리만 꼬이는, 그게 되는 거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되는 거야. 결국 주변을 탓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응인지 꽃인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누구도 응이 되고 싶진 않겠지? 꽃이 되고 싶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응이 돼. 꽃은 못 돼. 왜? 그만큼 꽃이 되려면 자격이 갖춰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자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럼 대부분 99%는 응이 됩니다. 꽃 못 돼요. 왜? 그만큼 내가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계신 분들은 제발 응이 되지 말고 이 꽃이 돼서 정말 나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원으로 좀 만들길 좀 바래요. 예. 박수 칠 필요는 없고, 자, 3번. 3. 버스는 계속 온다. 예. 토지는 한 번 폭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상승할 여지가 많은.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는 데서 그걸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놓쳤을까? 저거를 진짜 그때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화장실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후회하는 잘못을 후회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 뭐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잘못한 거를 후회해. 후회하는 것도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거 아니야. 그것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 시간에 물론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 시간에 빨리 내가 긍정적 에너지를 해서 내가 발전으로 가는 게 맞지. 잘못된 걸 계속 반성만 한다 그러면 계속 잘못만 엮여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버스는 계속 오는 거야. 버스는 한 번 지나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 버스는 계속 도는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투자하면 꼭 토지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지역을 딱 노리고 있었는데 딱 하니까 너무 가격이 뛰어서 못 들어갔어. 그럼 안타깝잖아. 그래도 잘 보세요. 왜?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물건 나올 수도 있고 가격이 빠져서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면 계속 후회가 남아. 왜? 계속 늦는 거야, 투자는. 근데 반대로 내가 그렇잖아. 왜? 내가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시점이라고. 내가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왜? 다른 때보다 나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작하는 순간이 내가 첫 시점이 되는 거라고. 왜? 그만큼 계속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투자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못 들어갔네 후회해가지고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거는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특히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역을 딱 좋아. 이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매매가는 비싸니까 경매를 자꾸 보신다. 근데 경매 물건이 입찰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후회해가지고 왜 내가 못 샀을까. 그거 후회할 그 시간에 그거 에너지를 딴 물건, 좋은 물건 더 찾아서 하시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 다른 왜? 마찬가지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투자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지나간 걸 후회하지 마세요. 앞으로 올 거를 지나간 버스 후회해봐야 그 버스 다시 안 와요. 앞으로 올 버스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 고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투자에서의 고수예요. 이 전문가 고수들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기회를 만들 정도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 저도 그 경지까지는 못 가요. 왜냐면 그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럼 고수는 뭐냐? 온 기회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온 기회를 놓치고 더 웃기는 게 뭐냐?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는데, 그냥 흘려버린 거야. 나중 돌이켜보니까 그게 왔던 거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서 할 정도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온 거, 이미 지나간 거는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 걸 놓치지 않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고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스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예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고 계속 끊임없이 와요. 그럼 끊임없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를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고 앞으로 올 거를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 각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예. 4. 땅 투자의 기본은 인터넷폼이고 그 다음이 발품이고 얼마만큼 현장을 많이 아는가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남. 공부상 표시되지 않은 사항도 현장에서 확인. 자, 이 토지 수업에 붙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투자가 이제 땅 투자, 토지 투자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꼭 땅만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모든 투자, 뭐 부동산 투자에서도 많고 뭐 땅 투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식 투자, 주택 투자해도 되고 뭐 아파트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되지 않고 이런 정보들이 오픈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실 되게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창기에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한 6, 7년 전만 해도 사실 인터넷에 지도가 이게 지금 이런 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는 막 지적도 이만한 것들을 맨날 차에다 싣고서 이 지도를 보고 막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에도 가서 헤매던 적도 많고.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현대 문명이 발전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굳이 현장을 처음부터 갈 이유가 없어요. 인터넷상으로 50%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물건 나왔다. 그럼 그거 갖고 정확하게 지번을 지도에 보면 다 떠요. 너무 잘 떠 있어. 지번에다가 경사도에 모양에 다 나와. 그리고 로드뷰도 나오고. 근데 굳이 현장 갈 필요도 없어. 그 상태에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토지 이용객 확인도 인터넷 다 나오죠. 건축물 대장 인터넷 다 떠요.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발품 판다고 왔다 갔다 시간하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다행히 좋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간서 안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안 좋은 확률이 더 높은데 가면은 내가 그만큼 로스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 확인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럼 먼저 인터넷에서부터 먼저 검색을 해요. 그럼 10개가 들어오면 거기서 최소한 7, 8개 거기서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10개 들어왔다 그럼 그 중에 한 2개, 3개 정도가 인터넷상으로도 괜찮은 거거든? 서류 같은 것도 공부들이 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럼 그 다음에 현장을 가요. 근데 현장 가면 그거하고 또 막 달라요. 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와 이 인터넷상으로는 또 달라요. 내용들이. 좀 더 현실감이 있다고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 인터넷상에서 이거 안 나오는 이런 세밀한 정보들.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뭐 제시의 건물이 뭐가 있고, 뭐 유치권이 실제로 돼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것들은 인터넷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현장 가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도 또 아웃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개를 놓고 보면은 일단은 70개, 80개는 인터넷으로 아웃시키고, 그럼 20개, 30개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현장 가요? 그럼 그 중에서 또 거의 3분의 2가 다 아웃돼요. 그럼 남는 게 뭐 몇 개냐? 100개 중에 4개, 5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4, 5개를 내가 한다. 그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 중에서 1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범위가 작아져요. 왜? 우리는 좋은 물건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물건부터 먼저 날려요. 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 중에서 다 그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서 맞춰봐가지고 다 걸리는 거야. 그러고 최종적으로 남다. 이거는 뭐야? 이미 조건을 다 통과했던 물건이잖아. 이거는 안 좋을래 안 줄 수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디션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디션을 갔는데 뭐 1000명이 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 중에서 최고를 뽑느냐? 아니에요. 안 되는 숫자부터 자른대요. 조건이 안 되는 애들부터 다 정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1000명 중에서 한 10명 남아. 그 중에서 최고를 뽑으면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투자 물건은 이제 가면 가서 이제 많아질 텐데, 그거를 그 중에서 좋은 걸 먼저 뽑는다? 그럼 정신없어도 못 한다고. 일단 조건, 뭐 5가지 조건이다. 5가지 조건 다 대배. 그럼 그것도 다 아웃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통과한 몇 개가 남을 거라면 그 중에서 최고를 뽑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괜히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인터넷부터 먼저 각종 서류, 공부 같은 걸 다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된다라면 그때 가서 현장을 가시라고. 그래서 현장 가서 거기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시세 같은 것도 사실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는, 현장 가서 인터넷상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 이런 세심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시라고. 그래서 체킹했는데 거기도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면 그때 가서 투자 수익률 분석을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분석도 좋다라면 그때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항상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무턱대고 발품부터 팔았다? 그거 아닙니다.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5.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바닥에 사서 상투에 파는 것은 신의 영역. 자, 뭐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울 때 나오라.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게 명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에도 나오는 격언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떤 분이 그래요. 난 바닥에 사서 좀 상투에 파는 거 안 되겠습니까? 왜 저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의 영역이더라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왜? 결국은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지나봐야 이게 바닥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상투인지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많이 해보고 오랜 경험,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써보니까는 그래도 무릎 아래에서 사고 어깨 위에서는 팔겠더라고. 그러나 그게 바닥은 아니고 상투는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털도 안 빼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홀랑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솔직히. 이거 홀랑 다 먹는 거잖아, 이거. 이거 적당히 욕심을 내야지.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으면은 저도 이거 욕심 내다가 저도 결국은 상투 잡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아니 이게 막 일주일 단위로 막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사람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막 일주일 단위로 막 몇천씩 뛰어봐요. 그럼 막 정신없어, 진짜. 왜? 일주일만 더 버티면 2, 3천 뛰거든. 그러는데 내가 2, 3천을 벌려면 내가 1년 연봉을 꼬박 모아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이게 화를 부르더라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 매도 시점을 놓쳐가지고 내가 상투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또 후회해요. 그럼 몇 년 동안 못 팔아, 또 그거. 이랬던 적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결과는 뭐냐, 적당할 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좀 배부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까치밥 준다 그래. 뭐 이거 좀 되게 토속적인 표현인데, 까치밥을 준다 그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있으면 이게 우리가 따잖아, 감을. 다 따진 않죠? 몇 개는 안겨놔요. 왜 그러면 까치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내가 다 따서 창에 놓잖아? 광중 이렇게 놓잖아? 그럼 까치들이 와서 다 쪼아, 그거. 왜 그럼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고. 그러면 내가 고르는 걸 다 쪼는다서 내가 못 쓴다고. 그 얘기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거 돈 5% 10% 때문에 내가 상투를 잡을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당히. 왜? 내가 팔려면 사는 사람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나만 다 먹겠다 그러면 내가 100%를 먹고 그럼 사는 사람은 0%가 될 텐데 사는 사람이 그게 0% 갖고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한 90에서 95%를 내가 먹고 5% 그래 너 까치만 먹어. 그러고 나서 돌려줘야 그 사람도 5% 때문에 5%가 아니지, 그 사람이 생각할 땐 50%를 생각할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5%가 될 거라고. 그렇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에서는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고수냐 아니냐는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과정까지는 웬만한 중급, 고급 고수들도 쫓아와. 비슷하게 가. 근데 결국은 빠질 때에서 차이가 나더라고. 이 물러날 때 잘 알고 물러나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 못 물러난다고, 욕심 때문에. 왜? 콜라 다 먹어야 되거든. 이러면은 결국은 못, 나도 중급 때 그랬어요. 벌써 10몇 년 전에. 그래서 나도 리먼 때 나도 이것 때문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나도 리스크가 많이 컸었거든.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아, 적당한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내가 이렇게 넘겨주고 나와야지 내가
왜? 그거 5% 10%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 난 이미 많이 먹었잖아.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주고 다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다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까치밥을 남겨라. 까치밥을 좀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까치밥을 주면서 뭘 준 거야? 그래야 네가 리스크까지 떠안고 가 이 뜻인 거거든. 그렇지. 이 폭탄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폭탄이야. 심지 좀 남겨서. 그렇지. 심지 남겨줘야지. 야, 봐봐. 이거 폭탄이니까, 야, 맛있는 거야. 너 먹어. 이렇게 줘야 이 사람도, 좀 남았네. 그럼 바꿔, 뭐 자기 손에 터지는 거 알아서 하겠지, 그거는. 그럼 나는 이거 뭐냐면, 결국 수익률하고 리스크를 내가 적당한 90% 수익률이다. 그 리스크는 없어요. 1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100% 수익률하는 순간 나는 리스크를 100%를 떠안는, 내가 떠안는 구조야. 그러니까 90% 먹고서 적당히 10% 하고 리스크를 넘겨줘야 된다고. 넘기고 예. 빵 소리 나면 뒤를 돌아보지 마. 돌이 돼, 돌. 어떤 놈이 터졌던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야, 그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더라고.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 예전에. 까치발 넘겨줘서 던졌어. 근데 하다가 이게 폭락이 돼버렸네? 그걸 또 사더라. 야, 그렇죠. 그걸 가서 또 사더라고. 우리 주식 할 때 많이 해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야, 저 양반은 정말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양반이다. 상수를 잡은 사람이 금액 떨어진 걸 또 잡은 거야. 내가 또 사는 거야. 또 산 거예요. 그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재개발에서 나와요. 재개발에서 이제 도정법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재개발. 예전에 어땠냐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은 이제 최고 피크를 칠 때거든, 가격이. 그러니까 그때 적당히 떵떵거리면서 팔아. 그러고 나면 이제 관리계획 승인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딱 넣으면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이거는 계획이 아니거든. 그 리스크를 잔뜩 얹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금매물로 막 파는 거야, 그때. 그때 가서 자기가 판 물건 또 사더라고. 자기가 판 금액이 3억인가를 떨어진 걸 사더라고. 야, 그래서 앉아서 돈 벌고. 저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다. 잘하네요. 그렇지, 선수지. 완전 선수인데, 한편으로는, 야, 정말 독한 사람이다, 저 사람. 그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 왜? 가면 잘못하면 칼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판 거 아니야. 산 사람이 망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한테 또 산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망한, 폭락한 사람이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냐고. 근데 어떻게? 근데 경제 자유 원칙에서는 그게 맞거든. 그 사람은 아주 충실하게 시행한 사람이고,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독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정말 찔러면 아마 피가 안 나고 아마 동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럴 정도여야 돼. 그만큼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네, 그 사람이 팔 때는 이미 이게 떨어질 걸 알고 판 거야. 그걸 모르고 팔겠어? 알지? 그러고 나서, 그래, 이거 나 어차피 입주할 거니까 내가 조합해서 입주권 받을 거니까, 그러고 나서 한 번 리스크를 떠안아주고 폭탄 터뜨려주고 난 싸게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리스크가 없어졌거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사람도 있다. 사람이 안 사도 딴 사람이 살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 사람 아니도 누군가 사요. 그죠, 그 가격은 누군가 살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샀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 그 다음에. 6. 하늘에서 땅을 보라. 높은 곳에서 봐야 개발 축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어. 사실 6번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랑 이제 현장을 갔을 때도 제가 가끔 보여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무슨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된다? 아니면 개발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 그 지역에다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해서 무슨 어디 산에 등산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 중에 보면 이제 그쪽은 재개발 지역이다. 그럼 그쪽에서 한 10층짜리 가 제일 높다. 그럼 난 10층에 옥상을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 그 블록을. 이게 과연 개발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거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질 않는데, 제가 이제 여지껏 경험해서 보면은 두 가지를 포인트를 둡니다. 일단 왜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붕을 봅니다. 지붕,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재개발 같은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 뭐 20년, 30년 되면 이제 대선 충당금이라서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이제 모아두거든요. 그래가지고 10년 지나면 그 외벽을 칠해요. 새 것으로. 예전에 뭐 드라이비트 같은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칠하면 딱 가면 이거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어디는 손을 못 대냐? 지붕은 손을 못 대요. 지붕은 원래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지붕에 보면 그 건물의 연역이 나온다고. 이게 20년, 30년인지는 벽을 보면은 왜? 칠하면 벽은 깨끗해져. 근데 아무리 칠해도 벽은 이 옥상은 안 칠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서 옥상을 본다고. 옥상을 보면 이게 몇십 년 된다는 게 나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노후도를 보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이제 개발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 이건 지역별로 이제 크게 프로젝트를 할 때 쓰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경부라인이라고 있었어요. 경부선 고속도로 이제 일본 국도지? 그 일본 국도 맞죠? 이 부산 이렇게 가는 그 경부라인을 따라서 개발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 이제 뭐 분당, 용인 이렇게 계속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인에서 어떻게 보면 딱 단절이 됐던 건데 이러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졌냐 이 개발축이 서해안으로 옮겨버렸어요. 왜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 부산이 핵심이어가지고서 이쪽으로 개발되니까 경부라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하고 교육이 많다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천, 그 다음에 광명, 시흥, 안산, 평택, 이 라인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해안 시대여가지고 그쪽이 개발이 쭉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바로 개발축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 회장님께서 땅을 보러 갈 때 헬기를 타고 가셨대. 헬기를 타고 와서 그 지역이 그 개발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기를 타고 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보면은 그 개발들이 이게 계속 연결돼서 가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헬기를 탈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드론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그렇죠. 드론인데 드론이 과연 얼마큼 높이 뛰어가지고 갈 수 있는지. 네이버 항공뷰 보면 돼요. 네이버 네. 항공뷰. 그렇죠. 네이버 항공뷰인데 그게 한 번에 잡기는 어렵거든. 항공뷰라는 게. 그게 전체적인 지도를 그러려면 그 지도를 다 이어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밤이고 여긴 낮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지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이 원체 좋아가지고 인터넷 지도만 봐도 그 개발축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실제로 헬기 타고 가서 보는 거랑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거는 인터넷상으로서 지도를 보셔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항공사진이 왜 그러면 3D 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이트에 보면 항공사진도 다 제공해주거든. 이렇게 어느 지역 설명하다 보면 개발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개발축이 저렇게 이어집니다라고 제가 언급들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항상 뭐든지는 개발하는데 옆에 붙어서 개발하지 떨어져 개발은 안 하거든. 왜? 떨어져 개발하게 되면 이 혼자서 하기가 부가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어서 붙여야지 개발축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축들 안에 들어가면 투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들, 그 축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인터넷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꼭 헬기를 안 타더라도 뭐 여유가 있어서 헬기를 탈 수 있다라면 헬기 타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저도 솔직히 헬기를 아직까지 못 타봤어요. 그만큼 지원이 안 나와가지고. 나도 헬기는 안 타봐.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자 어떻게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개발의 방향을 보시라. 이게 큰 프로젝트는 그게 맞는 얘기고 또 작은 프로젝트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아파트 높은 옥상에 올라가셔서 보라.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 올라가는데 옥상문이 잠겨서 못 올라보네 요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좀 따고 가시든지 뭐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옥상문을 잠궈놔가지고 못 올라간대.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거를. 그거 알아서 좀 따고 가시지. 그거 내가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알아서 좀 하세요.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높은 곳에서 위에서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수평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1층에도 똑같아서 수평으로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 이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수직으로 보셔야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오케이. 자, 7. 투자의 4요소, 내요소, 4요소.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 소액 투자. 자, 이건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생각할 때는 크게 요인을 몇 가지를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뭐다? 수익성. 그죠? 안정성, 황금성, 그 다음에 소액 투자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투자는 뭐다? 안정성이에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죠? 사기꾼들의 여러분한테 접근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수익성만 얘기하면. 자, 집중합시다. 자, 사기꾼들이 여러분한테 접근해가지고 제일 딱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수익성이에요. 네. 자, 수익성이니까 무조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뭐예요? 자, 이거 투자하면 1년에 또 얼마 벌어요? 이 얘기만 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참 그럽니다. 아이, 요즘 세대에 그런 거에 사기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당하더라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당해요. 왜? 수익성만 갖고 한 30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을 관장하는 이 좌뇌인가? 좌뇌가 마비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을 통달하는 이 운해가 활성화됩니다. 의학적으로. 그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나도. 근데 아무튼 활성화가 되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꿈이 나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내가 돈 투자해가지고 더블 벌면 이거 갖고 내가 뭐 자동차 사야지, 집 사야지, 이러고 환상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안정성이 안정성. 모든 투자는 뭐가 기본이 돼야 돼? 안전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진짜 1억을 내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걸 먼저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사기꾼들은 안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붙여가지고 자, 아프리카에 금강 개발하는데 1억 투자하면 딱 1년 있다가 딱 2억을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때? 이거 연수익 100%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 아, 요즘 금리, 예금 금리 해봐야 2%가 안 되잖아요. 근데 따블이야. 그럼 여러분 정신 이제 뭐 혼란해지죠? 이럴 때 있어서 꾹 참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 1억은 어떻게 안정성이 있나요? 이 1억은 안전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담보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럼 사기꾼들은 어떻게 이걸 물어본 사람한테는 그냥 가. 왜? 이 사람한테 이제 CR이가 안 맥히거든. 이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절대 왜 안정성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항상 모든 투자, 이건 꼭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에선 제일 먼저 포인트는 뭐다? 1번은 안정성이에요. 2번은 뭘까요? 황금성. 예,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바로바로 돈이 돼. 자, 이거예요. 안정성이 있어. 담보를 해준대. 근데 황금이 안 돼. 쉽게 말해서 빨리 자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돈을 준대. 이러면 어때? 황금성 뚝 떨어지지? 이러면 안 돼. 아,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갖고 매각을 하든지 뭐 싸게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아니 채권 할인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환금성이에요. 황금성.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부동산이 이게 약해요. 특히 이 황금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수익성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아니지. 1번부터 4번이 다 수익성이지. 예, 온리 수익성이지. 딴 거는 신경 안 쓰지. 그러니까 사기꾼들한테 타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그게 안전한 숫자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 그렇다고 수익성이 나쁘냐? 그러면 안 돼요. 수익성은 당연히 투자니까 수익성이 높아야지. 높아야 되는데 뭐야? 그 수익성은 안전성, 황금성이 보장이 된 수익성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안전성, 황금성이 안 되는 수익성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신규루야, 신규루.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황금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면 소액 투자. 그러면 내 전재산이 10억인데 10억을 다 투자했다? 이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론 안전해. 은행에서 뭐 담보를 해준대. 황금성에 6개월 있다가 내가 빼줄 수 있대. 수익성도 높아. 30%야. 근데 내가 이걸로 하면 내가 쓸 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액 투자로. 그래서 왜?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노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에 10억을 놓지 말고 10개에다 1억씩 넣는 게 더 해칭하는 차원에서는 높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소액 투자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또 지금 또 지나서 집에 가서 또 여러분들 또 설거지 한 번 하는 동안 어때? 깨끗하게 또 사라지겠죠? 잠을 자고 나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이게 뭔 소리래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오늘 집에 가셔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쓰셔. 쓰셔. 이렇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거실에 딱 걸어 놓으셔야 돼. 투자의 첫 번째는 뭐다? 안전성이다. 그걸 쓰시라고. 1번 안전성, 2번 수익, 이거 황금성, 3번 수익성.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다 그걸 다 하시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게 뭐야? 가운이어야 돼, 가운.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